사람이 사는 집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는 무엇일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 아니면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발소리는 점점 자신의 방 안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전월입니다. 2023년 겨울 29살의 정우는 직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오래된 5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했습니다. 방은 5층 끝집, 복도 가장 안쪽에 있는 503호였습니다. 정우가 집을 보러 갔을 때 중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조용해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소음에 좀 예민해서요. 중개인은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용할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 생각 없이 여겼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첫날 밤, 정우는 짐을 대충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47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조금 지나자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배관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흔히 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에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천장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방 위에는 옥상이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보니 시간은 새벽 2시 13분. 발소리는 정확히 7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정우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옥상에 누가 올라가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상은 잠겨 있어요. 그런데 밤에 소리가 좀 나던데요. 무슨 소리요? 누가 걷는 소리요? 관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배관 소리겠죠. 정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밤, 새벽 2시 13분,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 터벅, 터벅.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장 아래에 섰습니다. 발소리는 방 한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위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이동하는 방향이 자신이 서 있는 곳과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마치 천장 위에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정우가 있는 곳을 피해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정우는 관리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503호 위에는 뭐가 있나요?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옥상이죠? 그럼 옥상 위에는요? 관리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죠.
그 대답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3분. 발소리가 시작됐습니다. 터벅, 터벅, 터벅. 정우는 녹음기를 들고 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웃었습니다. 그때 천장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로 바닥을 세게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빨랐습니다. 정우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소리는 분명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 발소리가 천장 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 새벽 2시 13분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7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천장 한쪽에서 시작해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발소리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한쪽 끝에서 시작하던 발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방 한가운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정우가 자는 침대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3분 발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천장 오른쪽, 그 다음에는 방 가운데, 그리고 침대 바로 위. 정우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천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장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안 자? 정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침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방을 뛰쳐나갔고 그리고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건물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관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계속 묻자 관리인은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예전에 503호에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관리인은 낡은 건물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록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503호에 살던 남자가 실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바로 이 건물. 그런데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관리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매일 밤 천장 위에서 누가 걷는 소리가 난다고 했죠. 처음에는 옥상에 누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소리가 천장 위가 아니라 방 안에서 들린다고 했어요. 정우는 그날 바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정우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들린다. 천장 위에서 걷고 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아니, 이제는 내 방 안에서 걷고 있다. 정우는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침대 옆, 그리고 누군가 정우의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 자신이 방금까지 서 있던 바닥에 젖은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은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집으로 돌아가 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장에 검은 얼룩이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수 자국인가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얼룩이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천장에 거꾸로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발자국은 천장 한쪽에서 시작해 방 가운데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자국은 정우가 자던 침대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짐을 모두 포기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뒤, 정우는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새 집은 아파트 12층이었습니다. 위층에는 분명 이웃이 살고 있었던 터라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터벅 터벅 터벅. 누군가 위층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는 바로 자신의 머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천장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우는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위층이 있네. 정우는 그날 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층에 사는 사람도 확인했지만 그날 밤 그 사람은 집에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우는 결국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집을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로운 집에 적응하고 며칠이 지나면 항상 같은 시간, 새벽 2시 13분. 천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이사가야 할지 모르겠다. 왜? 정우는 한참 뒤에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사진에는 천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위에 검은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친구는 처음에 사진이 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천장 사진이 아니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바닥이야.
그 후 정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살던 방을 확인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는 검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방 한쪽에서 시작해 침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천장에서 내려와 방 안을 걸어 다닌 것처럼. 그 후 그 원룸 건물은 몇 년 뒤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새벽 2시 13분. 천장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절대 천장을 두드리지 말 것. 절대 누구세요? 라고 묻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발소리가 멈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 것.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천장 위에서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터벅, 터벅, 터벅. 그 소리는 이미 당신의 방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목요일 밤에도 더 서늘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